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올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상징구역의 밑그림이 완성되고 정부 부처와 사법기관의 이전이 가시화할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심장부가 될 국가 상징구역. 시민 공간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대통령 집무실, 남쪽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부터 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국가 상징구역을 본격적으로 조성합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도 올 상반기 안에 건축 설계 공모에 들어갑니다. 마스터 플랜 구체화 용역에 착수하여 세부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7월까지 도시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행정수도 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의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내용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성평등가족부 등 서울에 남아있는 5개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법이 잘 가다듬어져 있어서 심사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을 겁니다. 지방선거 때 이게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세종시의 수건 사업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립도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 10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법원을 세종으로 옮기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집적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 천마을 나들목 등 세종시의 광역교통망이 계획대로 구축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제도로 바로 세우는 것도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충남 기초단체 간 통합 제한이 잇따라 주목됩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선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통합 시민연대를 출범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천안 아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합을 위한 1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아산시장은 광역시 승격이 아닌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홍성과 예산, 서산과 태안에서도 인구 소멸 대안 등으로 통합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대전의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9,300여 명 가운데 90.2%인 8,400여 명이 예비 소집에 참여해 실제 신입생 수는 현재 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인 약 9,000명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에서 올해 신입생이 10명에 못 미치는 초등학교는 19곳으로 지난해 11곳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주로 농촌에서 사용하는 나무로 불을 때는 난방기, 화목보일러 화재가 잇따르는데요.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불이 산불 등 대형 화재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김성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보일러실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변에 널브러진 장작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지난달 공주시의 한 주택에서 쓰는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났습니다. 죄를 치고서 어디에서 불충이 튀었나 모르겠어요. 화목 보일러에서 꺼내놓은 재에서 불씨가 살아나 인근에 있던 땔감에 붙어 발생한 겁니다.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농촌 주택들은 주변이 대부분 논과 밭, 산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요즘 한 번 불이 나면 산불 등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났던 경북 의성군에서도 최근 화목보일러 재가 날려 산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보일러실에 분사식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주고
화목 보일러 잠금 상태 등도 살핍니다. 연통이 부식되거나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비산돼가지고 화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화목 보일러 가까이에 장작등을 쌓아두지 말고 불을 붙이려고 사용한 부탄가스는 터질 수 있어 멀리 둬야 합니다.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완전 꺼진 뒤 화재 위험이 없는 금속 용기에 버려주시고 가연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당국은 다음 달까지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수시로 계도와 홍보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충청권 평균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지난주 대전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700원, 세종은 1,713원으로 각각 일주일 전보다 6.6원과 10원 내려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충남도 9.3원 내린 1,725원을 기록해 5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경유 역시 지역별로 10원 이상씩 떨어져 대전 1,605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무료 개방해온 천안종합운동장과 시민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이 올 연말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천안시는 장기주차와 인근 상가 이용객 등으로 인한 만성 주차난으로 시민 불편이 컸다며 오는 3월부터 주차 공간을 300명가량 늘리고 CCTV 등 스마트 주차 인프라를 설치하는 공사를 한 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연일 역대 최다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수건 사업인 민간 활주로 신설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 발표가 미뤄지는 사이 강력한 경쟁자인 경기국제공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은 466만 명으로 잠정 집계돼 개항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2년 연속 450만 명을 돌파하며 이용객 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군 활주로를 함께 쓰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까지 확보해뒀지만 진짜 관문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의 5년 단위 최상위 계획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이 내용이 담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예정됐던 정부의 연구 용역 기간이 오는 7월까지로 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능하면 1분기 내에 고시하는 게 목표라고 해명했지만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감사원이 일부 공항의 여객 수요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수요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예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밀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에서 공항 개발에 관한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게 자칫 무분별하게 공항 개발 요구로 이어지게 되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청주공항은 수요가 입증된 만큼 7차 계획 반영에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선거철 변수는 여전합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화성 등 경기 남부를 후보지로 한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사전타당성 용역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기 남부권이 충청권과 더불어 청주공항의 핵심 고객층이라는 점. 경기국제공항이 생기면 수요를 고스란히 뺏길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서둘러 평택, 안성, 이천 등 경기 남부권을 잇는 철도와 버스 노선 확충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경기 남부나 충청권이 대부분 이용객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청주공항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평택, 안성, 청주공항 노선도 신설했고 역대급 호황을 맞은 청주국제공항. 정부 계획 발표 지연에 지방선거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중대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프로축구 충남 아산FC가 올 시즌을 앞두고 팀의 방향성과 결속력을 담은 새로운 문구로 원에즈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임 사령탑인 임관식 감독이 축구 철학으로 밝힌 하나로 뭉친 조직력을 반영한 것으로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팬들이 하나로 뭉쳐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 아산 FC는 오늘 태국 치앙마이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대전 유성구가 오늘부터 닷새간 도심 속 친환경 농장인 공동체 텃밭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체 텃밭은 용계동과 하기동, 송광동 등 3곳에 있으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 재배를 원칙으로 분양 면적은 가구당 30제곱미터, 이용료는 구획당 3만 원입니다. 선정 결과는 추첨을 통해 다음 달 13일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136만여 명이 참여해 1,500억 원 넘게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액은 전년보다 70% 넘게 증가했는데 산불과 집중호우 등의 재난을 극복하려는 연대의식이 모여 기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주시가 버스 승하차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버스 정류장에 인공지능 AI 기반 안심 승하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버스와 승객 간 거리를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에서 전광판과 음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차도에 보행자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자동 경고나 계도 기능이 작동합니다. 또 냉난방 시설과 미세먼지 대응 설비, 무선 충전 등 편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 버스 정류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TV 등에 널리 쓰이지만 밝기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던 OLED 디스플레이의 발광 효율을 2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유승엽 교수 연구팀은 평면 구조를 유지하면서 안에서 만든 빛을 최대한 밖으로 많이 내보내는 얇은 구조 등을 개발해 빛을 내는 효율을 2배 이상 향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전력으로 더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사회 갈등과 파행으로 인한 대덕대학교의 임금체불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지난해 12월 추경 예산을 확보해 급여를 지급하려 했지만 이사 간의 갈등과 회의장 이탈로 이사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교직원 130여 명의 한 달치 급여 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준법 투쟁을 예고하며 학교 측의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방도 건설 당시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받지 않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땅 소유자들이 사후 보상 추진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미지급 용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고 도 누리집에 보상 신청 안내문을 공고하는 등 보상 추진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까지 210억 3,900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20억 원 상당에 대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미국의 대학 기반 바이오 혁신 인프라 등을 방문해 지역 전략산업의 국제협력 기반 확대에 나섰습니다. 최성하 시 정무경제과학부 시장은 UC 버클리 등 주요 대학과 바이오 반도체 등의 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현지 혁신 기업 등과 시가 중점 추진하는 바이오 첨단 소재 분야 전략 사업과의 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5일까지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의제를 찾아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세종시에 생활하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이나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과 협력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눠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신품종 방울토마토 우량종자 4종을 재배농가와 교육기관에 공급합니다. 올해 공급하는 품종은 대추형 방울토마토 TY 마이티와 원형 방울토마토 TY 프리마, 분화용 토마토 보고파와 보고파 노랑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4개 품종 10만 립을 보급합니다.
대전 중구가 작은 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2명의 순회 사서를 채용 파견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작은 도서관에 순회 사서를 파견해 운영 내실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순회 사서는 다음 달부터 10달간 지역 작은 도서관에 배치돼 도서관 운영 지원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전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